네, 안녕하세요. 뉴베서입니다. 오늘은 쭈꾸미 낚시 다녀온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약은 뭐니 해도 패들링이 아주 중요하죠. 패들링 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패들링 영상은 따로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몸통에 있는 큰 근육을 사용해서 빠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힘있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패들링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나 패들링을 잘못할 경우에는 팔꿈치나 어깨에 무리가 갈 수가 있죠.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세를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패들링을 1시간 해도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어차피 피싱 카약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것보다 힘있고 천천히 오래 가는 게 중요하죠. 이날은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조류가 13물로 상당히 빠른 날이었습니다. 자, 첫 조과를 올리는 모습이죠.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NS의 다코스 팁런이라는 로드고요. 가격대는 10만원 또는 10만원보다 조금 싸고요. 원래는 그 에깅대로 나온 겁니다. 무늬오징어형 에깅대로 나왔는데 쭈꾸미나 갑오징어 낚시하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도도 좋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릴은 우라노 인쇼워 버전 2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소금물에 강하고요. 핸들도 딱 그 바다에서 사용하기에 알맞게 넓습니다. 베스용 같은 경우는 그 핸들 간격이 좁아서 힘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인쇼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당하게 넓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NS 팁런 그리고 릴은 우라노 인쇼워. 쭈꾸미 사이즈가 크죠? 그 챔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쭈꾸미도 챔질을 해야 되느냐?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쭈꾸미가 그 애기를 잡고 있다가 챔질 없을 때는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챔질을 가볍게 한 10cm나 15cm 정도 챔질한다는 생각으로 챔질을 해주시면 쭈꾸미 다리가 애기 끝에 있는 바늘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떨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챔질을 안 하면은 10번 중에 3번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챔질을 할 경우에는 20번에 한 번, 50번에 한 번 정도 아주 희박한 확률로 떨어져요. 거의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쭈꾸미 낚시는 입질이라기보다는 어떤 무게감이죠. 그 애기를 당기거나 애기의 쭈꾸미가 올라탔을 때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령을 알려드린다면 쭈꾸미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관이 없는데 쭈꾸미가 잘 안 된다. 그 선상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남들보다 조과가 떨어지는 경우라 그러면 이 무게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무게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 쭈꾸미의 무게감을 못 느끼는 경우라 그러면 팔꿈치보다는 손목을 사용해 보세요. 손목을 사용해서 한번 로드를 살짝 각을 세워 보세요. 그러면 쉽게 무게감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쭈꾸미 사이즈가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쭈꾸미의 무게감, 입질감이라고 해도 되고 무게감이라고 해도 되고 무게감에 가깝죠. 사실 쭈꾸미가 이제 그 로드를 애기를 가져가는 느낌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잘하면은.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선상을 가든 카약을 타든 그럴 때는 지금 저처럼 그 팔꿈치를 사용해서 로드를 들지 마시고 한번 손목을 이용해서 한번 세워보세요. 손목을 이용해서 로드를 세우면 무게감의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느껴보시다가 이 정도의 무게감이면 쭈꾸미가 올라탄 거구나 라고 이제 몸이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제 팔꿈치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항상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감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쭈꾸미 낚시가 쉬워집니다.
이 카약 낚시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좁은 공간에서 문자가 왔었네요. 카약 낚시는 이 공간이 좁은 곳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물건들의 배치 그리고 카약 위에서의 이 채비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바람이 불 때는 낚싯줄이 날려서 그 낚싯대 팁에 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운영을 잘해야 되고요. 쭈꾸미 낚시는 거의 노동이잖아요. 하루 종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낚시가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손목이 아픈 경우는 그 작은 근육이나 이제 지렛대 원리를 너무 이제 크게 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낚싯대를 눕히면 안 돼요. 낚싯대를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가급적이면 세우고 몸쪽에 붙이세요. 그래야지만 손목에 무리가 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낚싯대를 눕히고 릴링을 하게 되면 그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낚싯대를 최대한 세우세요. 무게감으로 세우시고 릴링으로 들어 올리지 말고 그 낚싯대를 쭉 몸에서 붙여서 세워서 릴링을 하시면 손목에 무리가 덜 갑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채비는 너무 짧게까지 끌어당길 필요가 없어요. 릴링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세우세요. 로드를 이렇게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로드를 세워서 몸에 바짝 붙이시면 손목에 무리가 덜 가요. 근데 이걸 눕힌 상태에서 하루 종일 릴링을 하면 분명히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에 무리가 가다 보면 뭘 사용하냐면 어깨를 사용해요. 어깨를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죠. 슈럭이라고 하잖아요. 슈러그. 슈러깅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슈러그, 어깨를 이렇게 움츠릴 때, 으쓱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목 뒤에 있는 승모근인데요. 승모근은 쉽게 피로감이 오고 쉽게 지치는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세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날이나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이제 목이 결린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낚시는 죄가 없어요. 쭈꾸미는 죄가 없습니다. 자, 챔질했죠? 헛챔질했네요. 그리고 채비를 릴링 하실 때 너무 낚싯대 끝에 바짝 채비를 위치하시면 쭈꾸미를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낚싯대 길이보다 한 10cm 정도 더 여유가 있게 아니면 낚싯대 정도 길이만큼만 릴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짧은 거죠. 지금은 짧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낚싯대를 저렇게 안아야지만 쭈꾸미를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포인트를 이동한 겁니다. 서해안 전역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패들링은 정말 한 1km, 2km는 쉬지 않고 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세요. 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술과 자세예요. 화면상으로는 어깨가 돌아가는 게 안 보이지만 이 구명조끼를 보세요. 구명조끼의 가운데 지퍼 부분을 보면 지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상체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체를 돌려야 힘이 안 듭니다. 그리고 어깨를 너무 많이 올리면 어깨에 무리가 가요.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들링을 하는 방향은 자기의 엉덩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들어 올리는데 힘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들어 올리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가고 이 어깨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고 근육도 아주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치는 거죠. 이 패들링엔 이 패들이나 카약에는 죄가 없습니다. 자꾸 여기에 가이드를 단다거나 푸페달 쪽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이제 손으로 하는 패들링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줄이 짧았죠? 줄이 짧으면은 쭈꾸미를 떼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줄을 적당히 당기면 손목으로만 컨트롤해서 쭈꾸미를 뗄 수가 있어요. 뒤에 계시는 분은 빈센트님 쓰나미를 타고 계십니다. 쓰나미 카약에다가 피싱 카약으로 튜닝을 하셨더라고요. 망 아주 좋죠? 망에 쏙 넣으면 돼요. 파로스님이 제작한 쭈꾸미 망입니다.
갑오징어도 많이 올라왔는데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갑오징어 올라오는 영상이 잘 없더라고요.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몇 개 있긴 있는데 찾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했습니다. 뭐 쭈꾸미가 뭐 중요하나요? 마리수 뭐 다 뭐 200마리, 300마리씩 잡는 거 뭐 뻔한 거고.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상당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반경 10m 내에서만 나오고 그 이후로 가면 굉장히 입질이 뜸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바람도 많이 불었고 조류도 빨랐기 때문에 낚시한 시간 절반, 패들링한 시간이 절반이었어요. 패들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포인트 이동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탐에 이제 쭈꾸미가 갑오징어가 잘 나오는 포인트를 찍어봤더니 그 반경 10m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포인트를 제대로 찾았던 게 뭐냐면 바람이 터지니까 이 유선배들이 다 이쪽으로 몰렸어요. 그 유선배들이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는 이 포인트를 이게 이제 포인트가 맞는 거죠. 포인트가 겹치더라고요. 나중에는 유선배 포인트랑 저희가 하는 포인트가 겹쳤어요. 저희가 유선배를 보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바람을 피해서.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나오는 포인트 특징이 약간 있는데요. 이 뻘하고 안반지형이 만나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그리고 쭈꾸미를 잡아보면 얘네들이 갑각류를 먹고 있어요. 무슨 쏘기라든가 새우 등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각류가 잘 살고 있는 곳이 이 쭈꾸미 포인트겠죠. 그리고 들은 정보에 의하면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이제 그 회유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착성이랍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항상 머물러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포인트에 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나오죠. 쭈꾸미 낚시는 아무래도 뭐 빨리 던지고 빨리 걷는 게 그 기술이자 뭐 족과랑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가 자꾸 죽어서 또 올라와서요. 갑오징어랑 쭈꾸미를 같이 넣어 놓으니까 갑오징어가 금방 죽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장면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가다 보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벗어나면 이제 입질이 뜸해져요. 그럴 땐 제가 뭘 하냐면 약간 샤클이라고 하나요? 그 과장된 액션을 연출합니다. 근데 이게 뻘짓인 것 같은데 해보시면 조과가 없던 지역에서도 조과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잡습니다. 넣자마자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사실 뭐 빨리빨리 운영하는 게 기술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 입질이 뜸해지거나 어떤 반응이 뜸할 때 약간 이런 샤크리를 주는 약간 애기를 바닥에서 두세 번 점프를 시켜보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경험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닥을 아무래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바닥에서 잡히는 어종이다 보니까. 추는 잘 가감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가벼운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가벼워야 이 쭈꾸미나 갑오징어가 올라탔을 때 그 무게감을 금방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추를 무겁게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둔하게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챔질하고 릴링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자, 쭈꾸미 모양이 생긴 이제 애자보다는 가벼운 애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끊겼어요. 그래서 이 애자보다는 무거운 애자보다는 애기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근데 아무리 가벼워도 조류랑 관계없이 바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류가 너무 센 경우에는 무게를 좀 늘려보시는 거예요. 무게를 늘리는데 늘리고 나면 아무래도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큰 근육이나 손목을 사용하기보다는 팔꿈치를 사용하기보다는 손목을 사용해서 한번 무게감을 느껴봐라. 갑오징어가 죽었어요. 네, 그러면 쉽게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동할 때는 망을 올리고 오전에 저만큼 잡았고요. 오후에도 저만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스박스는 가득 채웠고요. 마리수로는 뭐 150, 200마리 되는 것 같고
갑오징어는 한 15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자, 카약에서는 패들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패들링이 엔진이자, 스티어링이자, 브레이크자, 다 되지 않습니까? 위치 제어해야 되고, 자세 제어해야 되고, 포인트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이 패들링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면, 이 카약이 즐겁죠. 그리고 거추장스러울 필요가 없고요. 패들링은 어깨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확한 자세하고 몸통의 힘, 회전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아요. 좋은 패들링은 저렇게 상체가 돌아가는 게 좋고요. 상체가 돌아간다는 거는 구명조끼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저와 같이 패들링을 하고 있다, 저처럼 패들링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의 영상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체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과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랑 패들 간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패들을 대부분 너무 좁게 잡으셔요. 좁게 잡게 되면 손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패들은 넓게 잡는 게 좋아요. 아주 넓게 잡았다가 점점 좁혀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대부분은 너무 좁게 잡으십니다. 너무 좁게 잡기 때문에 물을 저을 때 저항력이 몸에 관절에 다 무리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한번 과감하게 넓게 잡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좁혀보십시오. 패들의 블레이드는 딱 블레이드만큼 아니면 블레이드가 조금 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저어보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깊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손목이 자꾸 손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손을 넓게 잡고 블레이드를 조금만 넣어보자. 다 안 들어가도 된다. 한 3분의 2 정도만 들어가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저어보세요. 그래야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 없이 패들링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앞에는 유선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질감을, 무게감을 쉽게 느끼는 방법은 팔꿈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손목을 사용해봐라. 입질감이 잘 안 느껴질 때 얘기입니다. 잘 잡힐 때 넣었다 뺐다 해서 잡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근데 잘 안 느껴진다, 내가 무게감을 잘 못 느낀다 그러면 팔꿈치보다는 손목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스냅을 이용해서 들어보시면 무게감이 확 느껴져요. 그러면 쭈꾸미가 내 애기를 물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유선배랑 이렇게 포인트가 겹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잡잖아요. 제가 잘 잡으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유선배에서 아니 그 포인트 다 잡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귀여운 앙탈을 부리시더라고요. 이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저를 보고 있으니까, 관람객이 있으니까 더 잘 잡아야 된다라는 약간 의식이 됐어요. 하시고 로드는 세워서 몸에 바짝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쭈꾸미를 빨리 물 위로 띄우시고 물 위에서 질질질 끌어서 오면 돼요. 지금은 좀 줄을 좀 짧게, 그러니까 릴링을 많이 한 거죠. 저기 애기의 위치나 쭈꾸미의 위치가 로드 정도의 길이나 로드보다 살짝 긴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금방 떼어낼 수 있고요. 보통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릴링을 하셔서 너무 줄이 짧더라고요. 줄이 짧으면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드 길이나 로드보다 한 10cm 정도 길게 해서 수습을 하는 게 편합니다. 챔질은 왜 한다? 그래야 쭈꾸미가 애기를 잡고 있다가 미끄러져서 그 애기 끝에 있는 바늘에 끼이기 때문이죠. 쭈꾸미나 갑오징어의 다리가. 이 정도 길이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로드 길이나 로드보다 살짝 긴 정도의 길이. 다음 투척하기도 좋고요. 이게 완전 노동이죠. 하루 종일. 막노동입니다. 카약에서는 요 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낚싯대 끝에 달려있는 로드 리시도 있고요. 패들에 있는 패들 리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쭈꾸미 줄도 있고.
이 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요령들이 생기면서 이제 카약에서의 낚시가 편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죠. 바람까지 불면 뭐 더 정신없죠. 반드시 패들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카약 피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패들링이. 제가 약간 입질이 뜸해지면 이렇게 약간 인위적인 액션을 줘봐요. 그리고 인위적인 액션을 주는 이유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볼 수 있게 해주려고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스테이 시간을 좀 더 줘봅니다. 애들이 활성도가 좋지 않다. 활성도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빨리 물지 못한다. 빨리빨리 올라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할 시간을 주고 그랬더니 아주 작은 외계인이 올라탔네요. 그날 잡은 것 중에 아마 제일 작은 녀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애기를 크게 씁니다. 왕눈이를 쓰다가 씨알을 좀 선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무늬오징어용 좀 큰 애기를 써요. 그러면 확실히 씨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오전 낚시를 마치는 시점이고요. 이제 아이스박스에 옮겨 담는 장면입니다. 지퍼락 큰 사이즈고요. 지퍼락으로 가득은 안 채웠지만 한 4팩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오전 중에.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이제 신선하게 드시려면은 지금 상태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얼음과 같이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살았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전 살았을 때 이제 라면에 끓여 먹어도 맛있고. 처음에는 마리수를 셌어요. 그래서 20마리씩 넣으려고 했는데 한참 들어가더라고요. 한 40마리, 한 팩에 40마리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대충 넣었습니다. 못 세겠더라고요. 남들이 20마리씩 소포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40마리, 50마리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득가득 넣었어요. 가득가득 넣고 아래가 부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게 지금 작은 양이 아닙니다. 지루한 영상이네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낚싯대는 이제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우핸들하고 좌핸들. 그래서 쌍포라고 하죠, 원래. 뒤에 보이는 낚싯대는 이제 우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양쪽에서는 폭발적으로 입질이 없었고 조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쌍포를 운영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만 했습니다. 좌핸들만 했고요. 옛날에 그렇게 폭발적인 입질은 없었어요. 선상배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같이 가신 카약 타시는 분도 그랬고, 한정된 포인트에서 쭈꾸미가 좀 나왔고요. 정신없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포인트가 좋은 부분에서는 들어가자마자 바로바로 올라왔죠.
근데 이 조류가 심해가지고 워낙 빠른 속도로 이 바람하고 조류 방향이 똑같아가지고요. 자,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 보시죠. 뭐 한참 담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다음 봉투가 아마 쭈꾸미 봉투, 갑오징어 봉투 같은데, 갑오징어 봉투까지 좀 볼까요? 갑오징어는 확실히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나오는 자리에서만 나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확실히 그 밑걸림이 좀 있고요. 갑오징어는 밑걸림이 있는 부분에서 나오고 굉장히 제약적인 포인트에서 저는 나왔어요. 다음에도 한번 거길 가봐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카약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서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낚싯대 끝에 걸린 합사를 푸는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그 체중이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저처럼 레그아웃, 다리를 카약 밖으로 내놔서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많이 뒤집혀요. 저도 뒤집혀 봤고요. 저렇게 몸을 돌리는 과정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갑오징어 정리하고 있네요. 얼마 안 되나 본데요. 그래도 오전에 한 10마리 넘게 잡았던 것 같은데 갑오징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갑오징어가 더 있나? 네, 여기 지금 이 봉투는 갑오징어 봉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쭈꾸미 정리하는 장면이겠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끊기네요. 다음에 또 더 멋있는 영상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베스였습니다. 맞다. 제가 타고 있는 카약은 오션 카약 울트라 4.3 그리고 네이버에 카약 앤 피싱이라고 검색하시면 국내 최대 피싱 카약 전시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스님을 찾으세요. 잘해주실 겁니다. 이상. 뭐야, 어떻게 끝내는 거야? 방송 종료. 방송 종료가 안 되네.